잠자기 전 들어주세요. 조명국의 내면세계. In a sentimental mood, I can see the stars come through my room, while your loving attitude is like a flame that lights the room on the wings of every kiss. Drifts a melody so strange and sweet in this sentimental bliss. You make my paradise complete.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9일 조명국의 내면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트로곡은 듀크 에링턴이 1930년대에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곡 In a Sentimental Mood입니다. 제 구독자 한희진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고요. 재즈에 흥미가 있거나 그녀의 더 많은 곡이 듣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조명국의 내면세계는 유튜브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올리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 콘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라디오 콘텐츠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와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만의 개성이 뭘까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저를 몇 번 뵀던 대표님께서 명국님은 목소리가 좋아요 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부분이 뭘까 하다가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라디오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라디오의 이름, 그러니까 조명국의 내면세계는 다른 라디오의 이름들을 막 보다가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보통 이제 자기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적고 뒤에 부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무슨 세계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사람이니까 심리학 관련된 말 중에 이 내면 세계가 딱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면 세계라는 제목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요즘에 이렇게 부차적인 캐릭터, 부캐들이 유행인데 제 본래 캐릭터는 맨디쌤이로 하고 제 두 번째 그 라디오 DJ 캐릭터는 그냥 제 본명 조명국으로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콘텐츠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즐거워하시고 주로 밤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잠이 안 오신다 할 때 좀 켜놓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 이름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동명의 영화 제목을 코너 제목으로 쓴 거고요. 말 그대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아닌데 평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구절은 쉐릴 샌드버그의 책 옵션 B의 네 번째 장 자기 연민과 자신감의 일부분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연민을 배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경기를 하다가 코스를 잊어먹었거나 운동 시합 도중에 넘어졌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는 등 기분을 상하게 만든 실패나 굴욕을 기억하라고 요청했다. 피험자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에게 쓴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이 지닌 긍정적인 속성만 글로 쓴 통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글을 썼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40% 더 높았고 분노는 24% 더 낮았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역경을 다루고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 수십 년 전 건강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대학생 두 집단에게 하루에 15분씩 4일 동안 일기를 쓰라고 요청했다. 단, 한 집단에게는 비감정적인 주제에 대해 쓰고 다른 집단에게는 성폭행, 자살 시도, 아동학대를 포함해 자신이 살아오며 겪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자 두 번째 집단의 경우 행복은 감소하고 혈압은 상승했다. 정신적 외상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6개월 후 추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영향이 반전되어 자신이 겪은 정신적 외상에 대해 글을 썼던 집단의 정서와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다. 그 후 100여 건 이상의 실험을 거치면서 일기쓰기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 일기쓰기의 혜택은 일과 대학생, 만성 통증 환자, 범죄 피해자, 수감자, 출산한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또한 벨기에부터 멕시코,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아우르며 그 효과가 입증됐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글을 쓰면 불안과 분노는 감소하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실직에 따른 정서적 영향력과 결근이 줄어든다. 건강 면에서는 면역 활동을 하는 T세포 수가 늘어나고 간 기능이 개선되고 항체 반응이 강화된다. 심지어 몇 번에 걸쳐 몇 분 동안만 일기를 쓰더라도 효과가 나타난다. 페니베이커는 평생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를 써야겠다고 느낄 때 일단 시작하고 중단하면 돼요 라고 강조했다. 항상 글쓰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글로서도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따금씩 저도 힘들 때 일기나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글쓰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도 그런 어떤 힘든 경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글을 일단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글을 쓰는 방법이랄 게 딱히 없어요. 그냥 한 글자를 쓰면 됩니다. 컴퓨터를 켜서 키보드에 한자 한자씩 적어 나가면 돼요.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볼 건데. 혹은 내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쓴 글이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글 쓰는 것을 이제 주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일기 같은 글쓰기는 자기만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자기 어떤 감정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싸이월드에 그런 글들 좀 쓰곤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좀 허세와 이제 오글거림이 가득 찬 그런 글쓰기이긴 했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좀 깼을 때 혹은 다음 날에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좀 위로하는 말과 이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재미의 앞쪽칸을 향해 떠납니다.
썰국열차 코너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유롭게 전달해 드리는 썰풀이 시간입니다. 그냥 가볍게 친한 친구랑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영어 울렁증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이제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영어를 대부분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영어를 뭐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긴 했지만 뭐 제대로 영어를 배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말하기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문법 그리고 독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능에서 1등을 받았다 해도 영어를 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수업 중에 영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 셔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길 정도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보통 영어가 입에 안 붙은 사람은 이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 딱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어떤 외국인 학생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쉬웠어요, 단어도. 어떻게 서울대 입구역을 가느냐. 셔틀줄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서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스테이션을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한 3초간 머리를 엄청나게 굴렸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어떤 말을 써야 되지? This way is going to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머릿속을 굴리고 있었는데 제 뒤에 줄 선 사람이 갑자기 여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듣고 그 외국인이 그 말을 듣고 또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벙쪘죠. 그 뒷사람의 오지랖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영어를 울렁증을 갖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냥 여기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영어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열등감 혹은 울렁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도 약간 또 반전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말로 뭘 물어보거나 행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맞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를 곧바로 쓰더라고요. 그게 생각해보면 좀 짜증나는 일인데, 마치 제가 어디 뭐 아랍 가가지고 저기 택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아랍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단체가 영어에 대한 열등감을 학습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도 되게 좋고 우리 언어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들은 꼭 영어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로 말을 묻는데 내가 말을 못 해줬다고 할 때,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이 한국어를 안 배워서인데 우리들은 우리를 탓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 좀 해놓을 걸, 말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번역 기계가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코너 이름이 설국열차잖아요. 그 설국열차 패러디인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번역기가 나오잖아요. 그 크리스 에반스가 Are you 남국민수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번역기가 당신은 남국민수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번역기만 하나 있으면, 사실 정말 이제 정확한 번역기만 있으면 우리들 영어 배울 필요가 있나? 요즘에 이게 뭐 빅데이터니 AI니 뭐 이런 거 말 많은데 좀 빨리 그런 게 정착이 돼서 이 언어 배우는데 너무 쓸모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원어민만큼 그 AI가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영어나 언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떤 배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또 많은 정보들이 언어가 번역이 안 돼서
이게 공론화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언어가 좀 빨리 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 울렁증에서 시작해서 뭐 AI까지 얘기하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썰굴멸치였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드립니다. 고민 논설 시간입니다. 고민 논설 시간은 저의 주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 시간입니다. 아직은 고민을 받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이제 누군가한테 들어온 건 아닌데 다른 누가 얘기해주신 주제로 오늘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와 같은 고민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이게 뒤처진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나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 성적 시스템의 폐해 같은 건데 그 친구가 달리기를 못해서 다른 평균의 무리에 비해 뒤처진다 하면 그게 문제인가요? 그 친구의 체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이 세상에 문제가 될까요? 혹은 그 친구의 인생에 문제가 될까요? 물론 이제 건강이 너무 침해가 된다면야 뛰는 그런 평균적인 체력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평생 달릴 일도 없고 달리지만 않으면 지병이 없다고 치면 그 친구가 달리기라는 세계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달리기 비유를 쓴 거는 우리가 모두 한 가지 방향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뒤처진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뭐 뒤처진다라는 마음 혹은 생각 이런 거에서 100%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생각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처진다라는 거는 달리기로 치자면 모두가 한 방향을 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우리는 뒤처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어떤 인생, 같은 삶의 방향을 갖고 있다면 굳이 뒤처질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유전자와 어떤 양육 환경, 기질 모든 게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뇌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타고난 유전자의 지도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게 한 50%, 또 나머지 뭐 환경, 뭐 노력 이런 것들의 영향이 한 50%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 동일한 선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모두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 친구가 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 뭐 어떤 삶을 산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삶의 방향이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와 시간이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이 늦어질까 너무 두려워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좋아요.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 근데 왜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그렇게 좋아서도 이혼하는 마당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정말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평균적으로 뭐 몇백만 원을 버는 게 평균이고 내가 그 밑을 번다. 그건 뒤처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뒤처짐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노력을 정말 하고 싶은가? 하고 싶으면 해도 좋죠. 근데 우리가 뒤처지다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처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풀파워로 달리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친 듯이 효율적으로 오늘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달린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완벽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과로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뭐 마라톤 비유를 계속 하자면 달리다가 어디가 다쳐서 치료하고 가는 게 맞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영구히 못 쓸 수도 있죠. 상처 치유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약간 속도가 늦춰졌다. 이유가 뭘까? 방향을 찾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인가? 회복이 필요한가? 조금 더 달려야 되는가? 항상 그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로 열심히 달렸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해 있을지도 몰라요. 뒤처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방향을 아직도 가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족스러운 날이 있을 때는 뭐 잘 가고 있구나. 혹은 불만족스러운 날이 있을 때는 채찍질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저의 삶을 계속 확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처진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속도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삶의 속도는 무엇일까? 정말 내가 뒤처진 것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분명해서 저 사람처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못 찾은 걸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김송모화백의 만화를 보면 유명한 짤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뭐 약간 재미있는 짤방으로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 늦어졌다, 정말 뒤처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지금 잠깐 추진력을 얻기 위한 당기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명국의 내면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했던 방식이라서 어색함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자기 전에 업로드를 해서 좋은 목소리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고민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